안녕하세요. 프랑스 현대 철학의 주요 개념들 원문으로 읽기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ዣ크 데리다의 차연, 데콘스트럭시옹, 차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연. 조금 생소한 느낌이죠. 이거는 데리다가 만든 그 용어죠. 차연. 우선 차연이 뭔가 하는 것을 그 계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ዣ크 데리다의 차연, 디퍼런스.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여기 R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거는 사전에는 없죠. 근데 여기 이렇게 원래는 의가 되어 갖고 디퍼런스 하면 이제 차이 그런 뜻인데 요 데리다는 요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차연이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난해한 개념 중에 하나다. 차연은 간략하게 말한다면 어떤 개념 혹은 언어의 의미가 현재의 상황, 이걸 보통 현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현존에서 확정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연기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 우선 이 단어가 유래한 거, 단어의 유래와 그 이중적 의미에 대해서 보면은 이 차연이란 말은 프랑스 동사 디페레에서 나온 건데 이 디페레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하나는 차이가 나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연기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뜻인데 그래서 이 디페레라는 동사로부터 그 디퍼런스 차이라는 요 말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의를 R로 바꿔가지고 디퍼런스 차이라는 말을 만든 건데 우선 차이라는 것은 텍스트 안에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가 생겨난다. 말은 어떤 단어의 그 의미라는 것은 다른 것들과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는 배나 복숭아나 이런 다른 과일들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과는 배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닌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다음에 차연이라는 것은 그 최종적인 의미의 결론은 결코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떤 언어의 어떤 그 개념의 의미가 현재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된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그 의미가 유효되고 끝없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그런 거죠. 차연의 핵심 논리는 의미의 고정점이 없다.
얘기인데, 차이니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언어와 사유에는 최종적인 정답, 진리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그 흔적 때문에 그런데, 이 흔적은 역시 그 되게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오늘 다음번에 이 흔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개략적인 것만.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의미 안에는 그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낮이라는 단어 속에는 밤이 아니다라는 밤이라는 흔적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흔적 때문에 계속 의미가 확정되지 못하고 유예가 되면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한한 연쇄. 사전을 찾을 때 단어의 정의가 또 다른 단어로 이어지듯 의미는 고정된 종착역 없이 끝없는 그 그물망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존, 현재에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현존의 형이상 비판. 소고철학은 진리가 지금 여기 현존에 명확히 존재한다고 믿어왔으나, 데이터는 차이를 통해 진리는 항상 어딘가로 미끄러지고 흩어지는 것임을 증명한 것이죠. 이 차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선 독단주의의 경계,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닫힌 체계,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됐건 종교이건 철학이건 그거를 부정하는 거죠. 해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타자에 대한 열림, 의미가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텍스트나 사건을 바라보는 수많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죠. 창조적 읽기. 독자는 저자의 의도에 갇히지 않고 텍스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놀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차연이란 의미가 다른 것과의 차이를 통해 발생하면서도 결코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원되는 언어의 근원적인 그 움직임을 말한다. 데리다는 이 차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세상의 고정관념을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원문을 통해서 그 차이의 의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다는 데리다가 직접 구하는 요거 디퍼런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간적 지형과 공간적 차이를 동시에 담아내는지를 설명한다. 디페레라는 동사, 이게 이제 다르다와 지연시키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동사는 아주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 그것은 더 나중으로 미뤄진 행위, 즉 계산, 유예, 지체, 희망, 우회, 연기, 보류를 수반하는 작업 속에서 시간과 힘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르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음, 타자가 됨, 구별 가능함 등을 의미한다.
이건 이제 이 디페레라는 동사의 그 두 가지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데리다는 소고철에 강조했던 시간적 미룸, 시간적 연기, 유예에 주목한다. 의미는 단순히 단어사의 차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음 맥락으로 연기되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의미는 지금 여기에 현전, 여기에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중에 결정되는 유동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원문 보겠습니다. Le verbe différer a deux sens qui paraissent fort distincts. 그 différer라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deux sens qui paraissent fort distincts. 아주 확연하게 구분돼 보이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죠? d'une part, 한편에서는 il signifie l'action de remettre à plus tard. remettre à plus tard. 그러니까 나중 à plus tard. 나중으로 미루는 행위. 예? 나중으로 유예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말은 이제 연기하다, 유예하다 이런 뜻이죠. 또 다시 말하면 de tenir compte du temps et des forces. 시간과 시간과 그 힘을 고려하는, 시간과 그 힘을 고려하는 행위. Dans une opération qui implique 그러니까 기이한 그런 작업 속에서, 기이한 그런 작업 속에서 어떤 작업이냐면은 calcul, 계산, sursis, 유예, un délai, 지체, une espérance, 희망, un détour, 우회, un renvoi, 연기, une réserve, 보류. 이러한 것들을 implique, 수반하는 그런 작업 속에서 이제 그 언어가 갖는 그 시간과 힘을 그 고려하는 행위다.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이 이제 뭐 연기하다, 유예하다 이런 거죠. 또 d'autre part, 다른 한편에서는 différer라는 동사는 signifie 뭘 또 의미하냐면은 ne pas être identique, 동일하지 않음. ne pas être identique, être autre, 뭐 다른 것이 됨, 타자가 됨. 또 discernible, 구별 가능한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다르다, 지연시키다라는 동사, differe라는 동사는 아주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 그것은 더 나중으로 미루는 행위, 즉 계산, 유예, 지체, 희망, 우회, 연기, 보류를 수반하는 작업 속에서 시간과 힘을 고려한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다르다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음, 타자가 됨, 구별 가능함 등을 의미한다. 이제 여기서 이 차연의 그 두 가지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존, presence, 현존이라고도 하고 현전이라고 하고 하는데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현재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은 이제 현존이라고 한 거죠. 현존의 불가능성과 흔적. 자, 이 문장은 우리가 믿는 지금 여기에 그 현존하는 진리, 지금 여기의 진리가 사실은 허구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문장이다. 차이는 의미 차이와 연기라는 운동으로 고정된 중심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차이는 difference는 한 흔적에서 다른 흔적으로 이행이 결코 현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결코 멈추지 않는 일종의 운동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말이 좀 복잡한데, 말은 차연이 흔적들의 연쇄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근원적인 운동임을 보여준다. 이 운동은 결코 순수한 현존의 순간에 머무르지 않으며 항상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또 미래로 연기되는 무한한 과정이다.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또 그 미래의 어떤 기대나 이런 것을 그 바탕으로 해서 그 끝없이 연기되는 무한한 과정이다. 들이다는 이를 통해 의미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관계적 현상임을 강조하며 서구 형이상하게 현전 중심주의를 해체한다. 이는 언어, 텍스트, 그리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통찰이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La différence est ce qui fait que le passage d'une trace à l'autre ne se fait jamais dans la présence. 차이라고 하는 것은 ce qui fait 그 이야기에 만드는 것이다. 그 이야기에 해주는 것이다. 어떻게? Le passage d'une trace à l'autre. 하나의 흔적에서 à l'autre, 다른 흔적으로 이행하는 것. 하나의 흔적에서 다른 흔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ne se fait jamais dans la présence. 결코 현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현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네, 그러면 dans une sorte de mouvement qui ne s'arrête jamais. 그 현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일종의 어떤 운동, qui ne s'arrête jamais. 결코
멈추지 않는, 결코 끊임이 없는 그런 일종의 어떤 운동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차이는 한 흔적에서 다른 흔적으로 이행이 결코 현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결코 멈추지 않는 일종의 운동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존의 형이상학에 대한 도전. 이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 문단은 진리가 눈앞에 명확히 존재한다는 서구철학의 오랜 믿음, 현존의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차이는 어떻게 해체하는지를 보신다. 차이는 의미작용의 운동이 가능하게 되는 바로 그것인데, 이는 즉 현존한다고 말해지는 각각의 요소가 현존의 무대 위에 나타날 때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 과거 요소의 흔적을 간직하며 이미 미래의 요소와의 관계의 흔적에 의해 스스로의 구멍을 내게 할 때만 가능하다. 말이 어려운데. 자, 우선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데리다의 차이는 단순히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차이를 통해 생성되고 동시에 그 의미의 확정이 끊임없이 연기되는 그 복합적인 운동임을 보여준다. 모든 현재는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이것은 이제 마치 그 베르그송의 그 지속의 개념과도 연관이 될 텐데,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늘 과거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흔적을 이제 지닐 수밖에 없죠. 그 미래의 가능성에 의해 열려 있으므로 또 순수하고 자족적인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데리다의 주장이다. 이는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적인 전제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사유였다. 이러한 차이의 개념은 언어, 텍스트, 주체, 진리 등 모든 영역에서 고정된 중심이나 기원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의미가 생성됨을 강조한다. 이는 포스트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죠. 이 차이야말로 이제 가장 그 데리다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중심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원문 보겠습니다. La différence est ce qui fait que le mouvement de la signification n'est possible que si chaque élément dit présent apparaisse sur la scène de la présence se rapporte à autre chose que lui-même. 여기까지 먼저 보죠. La différence, 차이는 ce qui fait que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Le mouvement de la signification
signification, 의미화 혹은 의미작용, 의미화의 그 운동은 n'est possible 그 이하에서만 가능하다. 느끄죠, 느끄. 어떤 때만 가능하냐? Si chaque élément du présent 만약 chaque élément du présent, 이 présent이라고 불리우는 이 요소가 apparaissant sur la scène de la présence. 근데 요 présent이라고 현존한다는 요것은 apparaissent sur la scène de la présence. 현존의 무대 위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그런 그 présent이라는 그 요소는 그 요소가 se rapporte à autre chose que lui-même. 자기 자신과는 다른 것과 관계를 맺는 한에서만 그 의미화의 작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또 다시 말하면 gardant en lui la marque de l'élément passé. 그 안에 간직한다. la marque. 여기서 marque는 그냥 흔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arque. 보통 이제 흔적은 trace인데 trace. 근데 marque도 여기서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gardant en lui la marque de l'élément passé. 과거의 요소들의 흔적을 간직한 채, 또 se laissant déjà creuser par la marque de ce rapport à l'élément futur. 그러니까 과거의 흔적뿐만 아니라 미래의 요소와 관계되는 그런 흔적에 의해서 이미 그 스스로를 크루즈, 이건 뭐 구멍을 뚫다 이런 뜻인데, 이미 구멍이 뚫려 있는 스스로 구멍을 내게 하다. 스스로 구멍을 내게 할 때만 가능하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보면은 차야는 의미작용 운동이 가능하게 되는 바로 그것인데, 근데 어떤 때 의미작용이 가능하냐면은 이는 즉 현존한다라고 말해지는 각각의 요소가 현존의 무대 위에 나타날 때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 과거 요소의 흔적을 간직한 채 이미 미래 요소와의 관계의 흔적에 의해 스스로 구멍을 내게 할 때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연의 구체적 신뢰를 하나 보겠습니다. 정의와 해체 운동. 여기서는 그 법과 그 정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자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건데, 자, 그러한 정의는 세트 주스티스라, 주스티스 이 정의죠. 정의. 법 그 자체는 아니지만 네팔 르도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은 르도화하고 이제 정의는 이제 주스티스인데, 요 두 개를 이제 구문해서 사용하는 건데, 법은 그 제도화된 규칙, 판결, 절차, 조항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정의는 법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인데, 그러한 법을 끊임없이 흔들고 재검토하게 만들며 더 타당한 방향으로 열어두는 요구다. 자, 그러한 정의는 법 그 자체는 아니지만 법 안에서, 그리고 법의 역사 안에서, 정치의 역사 안에서, 더 나아가 역사 전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바로 그 해치운동이다. 이제 정의라는 것이 해치운동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어떤 결정이 현재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정의롭다고 말될 수는 없어 보인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세트 주스티스라, 이러한 그 정의는 끼네팔르토아, 이 정의는 이제 그 법은 아닌데, 법 자체는 아닌데, c'est le mouvement même de la constitution, 그 해체의 운동 그 자체다. 어떤 해체의 운동이냐면은 알레프로 dans le droit, 법 안에서 작동하는 해체 운동 그 자체다. 법 안에서뿐만 아니라 dans l'histoire du droit, 법의 역사 안에서, 또 dans l'histoire politique, 정치의 역사 안에서, 또 l'histoire tout court, 그러니까 역사 전체 안에서 작동하는 그런 해체의 운동 그 자체다. À aucun moment une décision ne semble pouvoir être dite présentement et pleinement juste. À un moment, 어느 순간에도, 어느 경우에도 une décision, 하나의 결정, 어떤 결정이 ne semble pouvoir être dite, être dite présentement, 현재적으로, et pleinement, 완전하게, juste, 정의롭다고, 정당하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결정이 현재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정의롭다고 말될 수는 없어 보인다. 어떠한 결정도 뭐뭐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dit présentement, 현재적으로, 또 pleinement, 또 완벽하게 그 정의롭다고, 정당하다고 얘기될 수는 없어 보인다. 그 다음에 그 차연의 구체적 신뢰
사회적 문화적 개념의 차이와 지연. 그래서 이 두 개의 예를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정의 개념, 또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 이제 이것도 요거 하나 볼까요? 남성성과 여성성 같은 젠더 개념도 차연의 좋은 예시가 된다. 전통적으로 남성성은 여성성과의 차이를 통해 정의되어 왔다. 일단 뭐 남성성의 강함, 이성, 주도적임 등이 남성성의 특징으로 여겨졌다면, 이는 여성성이 약함, 감성, 수동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차이죠. 차이.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정이 되고 지연, 연기된다.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젠더 정체성이 등장하고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의미는 특정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며, 그 의미는 결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뭐 이런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ዣ크 데리다의 아주 중요한 철학 개념인데, 차연. 이거 이렇게 해놨네. 디콘스트럭션 해체. 지난번 걸 여기 다시 차연. 디퍼런스죠. 디퍼런스 잘못됐네요. 이 디퍼런스, 차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